네, 이재명 선거 앞두고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김동연이 김경수를 만났는데 독일에 가서 만났습니다. 와, 야, 이것들 봐라.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만난 거는 지난 2일 날 만난 게 이제 오늘들 이걸 알려진 것 같으네요. 3김 중에 하나가 김동연, 김경수, 그 다음에 김부겸 셋이잖아요. 근데 둘이 만났다. 3명 중에 이제 제일 대권에 약한 게 김부겸이거든요. 저쪽에서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김동연과 김경수였어요. 근데 이제 김경수는 상징성, 이미지 이런 데서 이제 친문, 맞아요, 적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좋아요. 저쪽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한테야 이미지 나쁘죠. 트루킹 조작한 놈인데. 근데 좌파들이 볼 때 이미지가 좋아요. 얼굴도 뭐 그런 대로 잘생기고. 그 다음에 희생당했다는 이미지도 있어요, 김경수는. 그리고 친문의 적장자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동연은 어떤 게 있냐면 전두환, 박정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회고록 삭제판이 나왔는데요. 총 4권인데 10% 할인하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교육 자료도 되니까요. 예약 주문하세요. 일로 그냥 이름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갈 겁니다. 이름만 남겨주세요. 출신이 흑수저 출신으로 그 라이프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잖아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을 10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 경기도지사가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경기도청 내에도 있지만 그 각종 그 단체들 내지는 그 경기도가 임명하는 기관장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문바들을 쫙 갖다 꽂아놨어요. 전직 국회의원서부터 뭐 쫙쫙 갖다 꽂아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친문 세력에 밥을 먹게 해주고 조직을 관리하게 해주면서 대권 가도에 어떤 밑바닥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징후죠. 그래서 이 둘이 상징성이냐, 상징성, 이미지, 이거는 김경수가 앞서고, 조직과 라이프 스토리, 이거는 김동연이 앞서고. 그래서 둘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의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둘이 만났다는 겁니다. 3김 중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한물 간 걸로 취급이 돼요. 뭐 도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양반은 이리도 천천히도 좀 때만 되면 들이받아, 때만 되면 당대표 나오고, 때만 되면 어디 나오고, 때만 되면 대권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미 많이 식상이 됐어요, 좌파들 사이에서. 그런데 김동연과 김경수는 제가 분석한 그거대로 아직 살아있는데, 이것들이 독일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이 5박 7일 일정으로 이제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했는데 출장 형식이었어요. 말은 명분은 이거죠. 뭐 반도체 뭐 어쩌고 관련 출장이라고 했는데, 이런데 이거는 명분이고, 이거 설마 무슨 바둑이 김경수 만나러 출장 간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도지사가 행정적으로 출장 가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내세운 거죠. 뭐 독일, 네덜란드 방문해서 반도체 뭐 협력 강화 뭐 이거 유럽 출장이다 해놓고 진짜 핵심 목적은 바둑이 김경수 만나서 단판 질라고 그런 거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지들은 뭐 자연스러운 만남이다 어쩌고 뭐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 개구라치지 마라. 이것들이 어디서 개구라야. 그런데 요 두 사람이 그 전에도 어디서 만났냐면 지난 5월 23일 날 그 노무현 서거 15주기 때 또 만나서 대화를 또 깊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번에 또 만난 거예요. 독일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독일이라는 데가 이제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에서 어디서 만났다고 칩시다. 기자들 뭐 새카맣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말이라도 제대로 오갔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2일 날 만났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6일이잖아요. 오늘 보도되잖아요. 만난 거가. 그리고 무슨 얘기 했는지는 보도가 안 돼요. 이래니까 독일에서 만나기가 좋지. 그래서 깊숙이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 것이냐. 뻔한 거 아닙니까?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이재명이 15일, 25일 재판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유죄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저들도 뭐 감이 있는데 유죄를 받으면 당장 구속은 안 될 수 있을 수 몰라도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민주당의 434억이에요. 선거법으로
이게 100만 원 이상 선거 1심 선고 받고 뭐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이재명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되고 국회의원 빠지도 날아가죠. 근데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434억 원 토해내는 순간 민주당은 거지정당입니다. 알거지정당이 돼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나 현역들이 술렁거릴 거다. 아니, 돈도 한 푼 없는 정당에서 뭘로 행사하고 뭘로 작전을 하고 뭘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 다 또다시 객출하고 걷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사리 434억이 뭐 몇십억 정도야 금방 모아요. 저놈들 또 단결이 잘 되니까. 근데 434억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술렁거릴 것이다.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서로 따로따로 김경수, 김동연이 서로 우리 따로따로 하면 이 힘이 분산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일화하자. 물밑에서 나를 좀 밀어라. 그 대신 내가 대권을 잡으면 당신은 끝차기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 이렇게 맡기자. 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원결이 비슷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는 건데 내가 먼저 할 테니 당신이 뒤에. 그런데 저는 독일로 간 김동연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김경수보다는 김동연이가 대가 세요. 살아온 과정이 대가 셉니다. 김동연이가요, 뭐 라이프 스토리 아시겠지만 상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렵게 공부해서 석사를 서울대 하고 뭐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미시간대에서 또 석박사까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했거든요. 이런 거 상고 나와서 그 뭐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중에 대학원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이 경력이 나중에 그래도 화려해요. 상고 출신답지 않게 굉장히 화려해요. 행정고시 합격했고요. 입법고시도 합격했는데 뭐 이 경력이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할 거 다 했어요. 경제기획원, 뭐 사무관, 예산실, 뭐 대외 경제조정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기획관도 했고, 뭐 아주 그 기획통, 경제통으로 쭉 잔뼈가 굵어서 인수위의 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도 했고요.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 했고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하고요. 기획재정부 2차관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하고요. 경제부총리죠. 그리고 드디어 경기도지사에 오른 완전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바둑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스타가 그 친노에서 스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즐긴 걸로 하면은 김동연이가 한 수 위다. 바둑이보다. 그러면 즐긴 사람이 제안하고 즐긴 사람이 뭔가 프로포즈를 하면 당하게 돼 있거든요.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당한 게 그거예요. 박원순은 즐기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거기도 라이프 스토리가 아주 즐기잖아요. 안철수는 즐기지 못해. 공부 잘해서 서울대 의대에다가 안랩 성공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5%짜리가 수염 쫙 기르고 가서 지지율 50%, 그때 50%였어요, 안철수가. 그걸 즐기게 그냥 깡다구로 말하자면 협박 반 아니면 회유 반 했겠죠. 그러니까 즐긴 놈이 땄잖아요, 그때. 안철수가 드랍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김경수보다는 김동연이 즐기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이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다. 당신 우리 정권 우리가 뺏어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요번에 내가 이러이러한 보관이 있는데 우리 조직도 이렇게 내가 다 갖췄다. 독일에 계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이 조직을 가동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다음은 당신 아니냐. 친문의 적장자 아니냐. 이러면서 뭐 얼르고 뭐 그것도 협박도 좀 가겠죠. 그 아무리 친문에서 당신이 밀라고 해도 조직이 없지 않냐. 그럼 내가 땡깡을 넣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땡깡이란 단어 안 쓰겠죠. 나는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압박을 막 하면은 김경수가 깽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이로 봐서도 자 김동연이 57년생이에요. 그리고 바둑이 김경수는 그거보다 좀 아래죠.
아이를 쳐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구봉서 선생하고 후라이보이 각규 선생하고 라면 선전하는 거 있어요. 형님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할까 아우 먼저 뭐 이러다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형님 먼저. 내가 형이다. 57년생인데 바둑이는 67년생이에요. 바둑이 몇 살이야? 67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젊지 않느냐. 다음에 몇 년 지나도 내 나이도 아직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서워져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범죄자 깡다고 해 김동연 뭐 김경수 할아버지 아니래도 이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법 리스크로 코가 딱 걸리는 순간 이게 이제 꿈틀대는 거죠. 저거 간다. 가는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 이재명이 주변이 두려운 거예요. 막 죽어나가 자빠지지. 조폭이 있지. 북한이 어른거리지. 나도 이거 될지도 모르니까 저 보통 놈 아니거든.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잡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다. 그 정도 깡다고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김동연이가 즐겨봐야 이재명 정도 즐기지는 않거든. 그리고 그 정도 깡다고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코를 끼워줘야 소를 모는 거. 코를 안 꼈을 때 야생 소를 그 정도 깡다고는 안 돼요. 김경수보다는 깡다구가 있다는 거지, 김동연이. 그래도 이재명한테는 안 됐는데 이제 코를 꿰니까 달라붙기 시작한다. 그리고요, 저 김동연이는 충청북도 또 음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 고향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충청도가요, 되는 쪽 밀고 싹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나설 때는요, 목숨 걸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그 독립투사가 많아. 안 하고 있다가 나서면 그냥 목숨 걸어버려. 그러니까 김동연이도 지금 이리 눈치 저리 눈치 되는 쪽 보고 이러다가 나서면 목숨 건다. 이게 충청도의 또 기질입니다. 자, 이제는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좀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느리냐. 아버지 여기 돌 내려가요. 한번 그냥 얻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요, 성질이 급합니다. 말은 느려도 판단이 느린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왜 느리다고 하냐면 될 때를 밀어줘야 되니까 될 때 선택하니까 그 되는 게 누군가 한참 판단을 해요. 누가 돼요? 이러다가 판단이 딱 쓰면 그냥 성질이 급해. 근데 판단하기까지는 싹 간을 오래 본다는 거죠. 간을 오래 봤고 이제 결단을 내리면 무섭다. 김동연이가 사고 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이것들 봐라 이거. 이야, 이거 봐라 이거. 판 재밌어집니다. 11월 15일 날 1심 제대로 판단 나오겠죠? 네, 판사님 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